네, 싱가포르에서 집 구하기 5번째 편입니다.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? 아닐 수도 있고요. 예. 부동산 에이전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. 싱가포르에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여기서 지금 거주 중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카더라 통신으로 이런 얘기 들었는데 뭐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, 네, 에이전피는 일단 렌트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싱가포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부동산 에이전트가 한 명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으로 에이전트를 못 받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리프레젠테티브, 누구를 대표하느냐가 중요한데, 한 에이전트가 양쪽 세입자와 집주인을 연결하는 혼자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 부동산 비용은 한쪽에서만 받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두 에이전트, 여기서는 코브로킹이라고 하는데, 두 에이전트가 있을 경우에 세입자 에이전트는 세입자한테서 받고 집주인 에이전트는 집주인한테 받고, 이거는 가능한 거고요. 예,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에이전트의 경우에 통상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4개 돼 있는데, 보통 이제 에이전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2년 계약을 했을 경우에 월세가 이제 여기서 마켓 스탠다드,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마켓 스탠다드 기본적으로 이제 에이전트들이 이제 그 실무를 할 때 많이들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보는데, 월세가 보통 3,500불 이상, 3,500불 이상의 2년 계약일 경우에는 따로 세입자가 부동산 비용을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. 에이전트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.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집주인 쪽에서 24개월에서 내기 때문에 집주인 에이전트와 우리 에이전트가 있을 경우 보통 집주인 에이전트가 집주인에서 받고 그 금액에 대해서 50대 50 이렇게 쉐어를 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거고요.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복비를 안 내는 집주인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시세가 5,000불인데 나는 4,000불에 냈기 때문에 복비는 못 내겠다, 이런 집주인도 있긴 한데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, 좀 그런 집주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고객분들께 어드바이스 하기를 좀 정말 좋은 딜이 아니면 좀 피하시기를 권해드려요. 그건 뭐 복비 문제가 아니고 약간은 마켓 스탠다드를 피해가는 분들이라면은 기본적인 상식이 조금 안 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어떤 분도 이렇게 저는 3,000불인데 2년 계약했는데 안 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거는 거의 드물고,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주인 에이전트가 3,000불 이하에도 불구하고 쉐어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집주인이 뭐 한 달치 이상의 월세를 지불을 했거나, 그럼 둘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드문 케이스니까 일단 그 부분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, 대신에 이제 저는 그럼 1년 계약을 할 건데 그러면 일단 복비를 피하고 싶어요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방법은 있어요. 방법은 여기서 이제 주로 집주인 에이전트를 컨택을 하는 거죠. 그거는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웹사이트 뭐 아시겠지만 프로퍼티 구루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www.propertyguru.c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니면 기타 뭐 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을 하셔서 그 에이전트를 연락해서 계약을 하시면 되는데, 그 대신에 한 가지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건, 아무래도 이제 광고를 내는 사람은 집주인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무슨 분쟁에 있어서 아니면 계약에 있어서도 모든 걸 집주인 쪽의 리프레젠테이티브, 대표하는 에이전트이다 보니까 서로 뭐 약간의 분쟁이 있으면 집주인 편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좀 참조를 하시고요. 정말 잘 아는 에이전트 분이 집주인 에이전트일 경우에는 좀 안 그럴 확률도 있지만은, 실제로 에이전트를 그냥 컨택을 해서 복비를 좀 줄이려다가 반대로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시큐리티 디파짓, 내지는 그 금액을 뭐 어느 정도 빠지고 받거나 못 받는 경우,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까요? 그리고 저한테 문의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들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
기왕 괜찮으시면은, 그리고 싱가포르에 제가 알기로는 저를 비롯해서 싱가포르에서 지금 부동산 에이전트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들 성실하시고 다들 이렇게 잘 하시는 걸로 저는 압니다. 그래서 기왕이면은 물론 뭐 영어가 되시고 그래도 로컬 에이전트, 아니면 이 물건이 로컬 에이전트, 내가 원하는 물건이 이제 싱가포르 에이전트나 아니면 하여튼 여기가 갖고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컨택하시는 건 가능하지만, 기왕이면은 한국 에이전트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께 연락을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. 아무래도 좀 더 대변을 하는 부분이 많고요.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제 작은, 보통 여기 교민이 3만 명 정도 있는데 작은 사회다 보니까 뭐 계약하고 나몰라라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제로로 보셔도 돼요. 근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, 많은 분들이 다른 이제 로컬 에이전트 분과, 제가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 게 로컬 에이전트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.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데, 로컬 에이전트 분과 계약을 하고 나서 뭐 연락이 안 된다, 나중에 디파짓 부분에서 피드백이 없어서 못 돌려받았다, 뭐 소송이 된다,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.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고, 기왕이면 한국분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건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그 밖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